형, 줄 세워보는 가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가게에 맨날 줄 세우는데 우리 이러다가 막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신여대 앞에서 유니식당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윤정태라고 합니다. 제가 요식업을 10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잘 먹었다 라는 한마디인데요. 제가 20살 때 처음 맥주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맥주 따르는 걸 처음 배워서 조심조심 안 들리게 손님을 드렸죠. 그리고 그분이 한 모금 딱 드시면서 시원하다 라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했죠. 아저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하고 보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만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다른 손님한테도 똑같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왜 이러지? 라고 보니까 저는 제가 드린 맥주를 드리고 그분들이 그걸 마시면서 즐겁고 기분 좋아지시는 걸 보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저를 보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저는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제가 그 일에 너무 이제 빠지게 돼요. 학교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학생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만큼 제가 그때 몰입을 했었냐면 출근 시간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막 사귀는 여자친구 막 만나러 갈 때처럼 막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학교 그만두고 술집 직원으로 일해봐야 될 것 같아. 나 이게 적성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유, 우리 아들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셨고 철없는 소리 그만하고 학교 졸업하고 안정적인 회사원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바라던 모습대로 안정적인 회사원이 됐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술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주일에 5번씩 가던 단골 술집이 있었거든요. 그 술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일하시는 형님들한테 형님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던 2년 전의 제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저는 상기 끝에 회사를 그만뒀고 일주일에 5번 가던 술집에 직원이 됐습니다. 직원으로 돌아가 보니까 역시나 이 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해드리는 서빙으로 손님들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기쁨이었어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홀만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그때 마침 주방 직원 자리가 한 자리 비게 됐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제가 주방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서 과일도 한번 안 썰어봤던 제가 주방 직원이 들어가서 1년 정도 호되게 고생하면서 배우고 나니까 주방을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홀과 주방을 다 경험한 것 때문인지 몰라도 매장 운영의 흐름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창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직장에서 3년간 관리자까지 진급해서 일을 했었고요. 3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직원으로서는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안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30살이 되던 해 저는 직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창업을 목표에 두고 나서 마음속에 품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오시는 모든 손님들한테 잘 먹었다 라는 한마디를 듣는 거였어요. 제가 왜 잘 먹었다 라는 한마디를 좋아하냐면요, 이 한마디는 음식만 맛있다고 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인테리어만 좋다고 해서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이 친절하기만 해서도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음식과 인테리어,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까지 모든 게 하나로 모여서 조화를 일으켜야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한마디가 잘 먹었다 라는 한마디예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모든 손님들에게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말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했던 음식은 함박스테이크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함박스테이크 집이 되고 싶어서 서울 시내 맛집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고기 부위도 바꿔보고 고기 배합도 막 바꿔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오븐으로도 구워보고 호일로도 싸서 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연탄불에 함박을 구우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로를 구해다가 집에서 연탄불을 피웠는데 구워봤는데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많은 노력과 실패를 토대로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자부심이 들 정도로 맛있는 함박스테이크를 만들게 됐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 성신여대 앞에 8평이었지만 작고 아담해 보이는 가게를 하나 찾아서 그곳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잘 꾸미는 것도 저는 잘 먹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 가진 돈이 4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예쁘게 꾸며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3가지를 정해서 그때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상차림입니다. 저는 누가 받아도 와 소리가 나는 예쁜 상차림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하고 수입그릇 상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3일 내내 계속 그릇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모든 그릇을 하나씩 사서 3일 내내 그릇만 조합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다 하는 상차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저희의 상차림이 됐습니다. 저는 이 상차림을 통해서 SNS에 큰 홍보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잘하고 싶었던 거는 대리석 테이블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으러 갔는데 40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더 알아봤더니 지방에 있는 대리석 공장으로 찾아가 보니까 150만 원에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150만 원 대리석 테이블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잘하고 싶었던 건 조명이었어요. 근데 조명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발품을 팔고 찾아다녀도 예쁘고 비싼 조명은 그냥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중에 제가 남은 돈이 15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저는 과감하게 그 150만 원 전부를 조명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했던 저희 3가지 노력이 다행히도 창업 후에 손님들의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가게 오시는 손님들께서 저희가 드린 상차림을 받으시고 와! 라는 탄성을 하셨고요. 대리석 위에 예쁜 조명이 있는 테이블 아래서 식사를 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면서 자연스러운 홍보까지 얻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노력들이 손님들까지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식당의 이름은 제 이름의 한 글자가 윤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동업하고 있는 우리 형 이름에도 휘자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개 이름을 합쳐서 윤희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식당을 창업하고 나서 진짜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업을 하는 첫째 날, 문을 딱 여는 그날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줄 세워보는 가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진짜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3일 뒤 저희는 줄 세우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형에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이렇게 작은 가게에 맨날 줄 세우는데 우리 이러다가 막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함박스테이크의 달인으로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평의 매장으로는 오시는 분들을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저희는 매장을 이전했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받고 있는 매장입니다. 제가 잘 먹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저 스스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력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일 때 했던 손님 이름 100명 외우기 프로젝트예요. 얼핏 들으시면
사람 이름을 100명 외우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식당을 가실 때 식당이나 술집에서 본인 이름을 말하시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관찰해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손님께 다가갔냐면, 일단 처음 오시는 모든 손님들의 특징을 다 메모해놔요. 다 메모해뒀다가 그 메모했던 분들 중에 그 한 번이라도 다시 오시는 손님이 있으시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부터 다르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메뉴 주문을 받을 때도 그때 알탕 드셨었죠? 오늘은 해물 누룽지탕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술은 그때 참이슬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약간 긴가민가 하는 척 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안 그러면 손님들이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여쭐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이렇게 많이 가게 찾아와 주시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이름으로 인사를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은 흔쾌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한 분씩 늘려가면서 6개월 뒤에 저는 100명 이름 외우기 프로젝트를 성공했고요. 제가 그만둘 때쯤에는 300명 정도의 손님 이름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바로 기억나는 분도 있어요. 기본 안주를 막 10번씩 리필해 먹어가지고 당황하게 했던 준원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고향이 춘천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알바 끝나고 제가 따라주는 맥주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좋다는 이제 수민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이름을 알게 됐고, 제가 그때 일했던 데가 지역이 노원구의 공릉동이라는 곳인데 아마 제가 그 동네 통장님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뭔데 이렇게 열심히 해? 저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저를 보러 찾아와 주시고 제가 해드리는 서비스에 만족하시는 그분들의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 큰 원동력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요식업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장사라는 게 안 될 때는 사실 당연히 힘들고요. 잘 되는 순간이 와도 사실 불안한 게 장사라고 생각해요. 언제 갑자기 이 흥행이 끝나버리지는 않을지, 그리고 갑자기 직원이 그만둬 버리지는 않을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는 당연히 못 쉬죠. 그리고 가족, 친구들하고는 언제 시간을 가진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든 저한테 손님들이 해주시는 잘 먹었다라는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100명의 손님 이름을 외워보기도 했고요. 대리석을 사러 지방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불에 한 박을 구워보기도 했죠. 이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저는 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아직도 그 한마디를 들으면 20살 때 처음 느꼈던 그 설레임의 두근거림이 느껴집니다. 저는 크고 위대한 꿈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잘 먹었다라는 한마디를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듣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